우유 거품을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에요. 일단은 단백질은, 안녕하세요, 안치훈입니다. 여러분, 스팀 잘 치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만 보면은 스팀을 잘 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좋은 스팀을 위해서는 왜 이 스팀이 잘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론을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렇게 스팀기를 키면은 그 스팀기 안에서 수증기가 방출이 되죠. 그 수증기는 우리 커피 안에 있는 머신에 반 정도는 물이 차 있고 그 위에는 수증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증기가 이 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게 우리가 스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보일러는 120도에서 125도 정도의 그런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스팀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보일러의 온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의심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우리가 스팀 밀크를 만들 때 흔히 공기를 주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우유 안에 공기를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팀을 틀게 되면은 수증기가 나오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그 수증기랑 같이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공기가 주입되면서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유에서 거품이 어떻게 생길까요? 우유 거품을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에요. 일단은 단백질은 우리가 스팀을 통해서 주입된 이 공기들을 우유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감싸면서 생기는 게 우유 거품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많이 주입되면 많이 주입될수록 그 거품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공기가 적게 주입되면 적게 주입될수록 거품의 양이 적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단백질은 그 주입된 거품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분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방은 그 생긴 거품들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유의 농도와 점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지방이에요. 그래서 좋은 스팀 밀크를 위해서는 저지방 우유와 무지방 우유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쓰시면은 스팀이 아예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사용을 하면은 거품의 유지력 측면에서 조금 더 형태가 빨리 망가지는 라떼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방 함유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만든 라떼라든지 카푸치노의 거품의 유지력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단백질과 지방 성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스팀을 할 때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주입, 두 번째는 혼합. 주입은 말 그대로 공기를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방울들이 우유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공기 방울들을 단백질이 감싸면서 우유 거품층이 생기게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공기를 더 많이 주입을 하면은 거품의 양이 더 많아지고요. 공기를 주입하면은 거품의 양이 더 적어지죠. 자, 그러면 주입을 했을 때 이 거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거품과 우유와 혼합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 거품들을 혼합을 하지 않고 분리된 상태면은 라떼에 우유를 부어줬을 때 거품층만 따로 나오고 우유가 나오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게 돼요. 그래서 라떼의 어떤 형태가 잘 못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품을 주입하시면은 그 거품이 우유 안에 적절하게 배분되고 섞일 수 있도록 잘 혼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혼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거품이 나오게 돼요. 혼합의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수록 우유와 거품층의 분리되는 속도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좋은 품질의 거품을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주입을 최대한 낮은 온도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주입할 때 중요한 성분이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단백질은 약 40도의 온도가 넘어갔을 때 응고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품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성분이 변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40도가 올라가기 전에 주입을 해줘야 좋은 품질의 거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우유의 온도를 실컷 높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좋은 질의 스팀을 만드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주입은 최대한 낮은 온도에서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0도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주입을 멈추고 혼합만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40도의 온도가 넘어갔을 때 주입을 해버리면은 거품층이 깨지고 망가지게 돼버려서 좋은 거품이 절대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차갑게 냉장고에 보관해 두는 게 좋은 거고, 때로는 피쳐도 냉장고에 넣어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상온에 방치된 우유와 내가 냉장고에 보관해둔 우유의 온도는 다를 거예요. 그쵸? 냉장고에 보관해둔 우유의 온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0도의 온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가 더 많이 확보를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유의 온도가 차갑다면은. 근데 내가 우유의 온도를 상온에 보관했다 하면은 이 우유의 온도가 벌써 한 10도 정도, 10도 이상 정도로 올라갔겠죠. 그러면은 이 우유를 내가 스팀을 할 때 40도의 온도로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내가 주입을 하고 혼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더 적게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우유를 냉장고에 보관해 두세요. 스팀 피처는 바쁘지 않다면은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해 두시면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입의 구간, 혼합의 구간들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게 되면은 단백질이 익으면서 거품도 굳어지고 그리고 우유의 질감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온도까지 스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이제 라떼에서 가장 좋은 온도는 50도에서 60도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고객들에게 서빙했을 때는 너무 낮은 온도라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한 65도 정도까지 온도를 올리셔서 스팀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70도 이상의 온도까지는 안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유에서 우유 거품을 생길 때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중요하다. 단백질은 우유 거품을 만드는데, 지방 성분은 우유 거품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공기 주입을 하는 거는 단백질 성분의 변형 때문에 40도 이하의 온도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혼합의 과정, 그 거품과 우유를 적절하게 섞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주입과 혼합이 아니라 주입을 하면서 동시에 혼합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건 이제 실습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유의 거품이 우리가 주입을 할 때 칙칙 소리가 나기도 하고 푹푹 소리가 나기도 하잖아요. 이 칙칙 소리가 나는 거는 그만큼 공기 주입이 작게 된다는 거고요. 이 푹 소리가 나는 거는 그만큼 공기 주입이 더 많이 한꺼번에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은 이 칙칙 소리를 내면서 적게 공기를 주입하시는 게, 거품이 그만큼 작은 거품이 주입이 되기 때문에 밀도도 높고 유지력도 더 높아지게 돼요. 근데 푹푹 소리가 내면서 공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주입을 하시게 되면은 공기의 입자 자체가 되게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유지력도 더 떨어지게 된다는 걸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론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실습을 하면서 스팀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